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2026 수능을 향한 10분 한국사.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고려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는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들이 성장을 하면서 대표적 호족 중 한 명인 왕건을 밀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부터는 시험에서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삼국시대까지는 나라만 물어봤지만 여기서는 세부적인 왕까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별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태조 왕건이에요. 자, 태조 왕건의 업적은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후삼국을 통일했다. 그 다음에 북진 정책을 펼쳤다라는 건데 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고 그러니까 서경을 중시했습니다. 이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죠. 고구려 시절의 장수왕의 도읍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경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가 훈요 10조. 이거는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광종의 경우는 중요합니다. 이분의 업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실시예요. 자,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의 왕 하면 바로 광종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노비안건법은 노비들을 검사해서 평민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과거제는 말 그대로 시험 봐서 뽑는 거죠.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호족 세력들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거란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거란이 침입을 해왔는데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이게 영토예요. 그 다음에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을 통해서 이제 대군을 전멸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문벌 사회가 만들어져요. 이제 광종을 통해서 호족들이 약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호족들은 힘을 더 키워서 문벌이 된 겁니다. 이제 글을 많이 공부한 귀족들이다라는 뜻이죠. 자, 이 시기에는 먼저 여진의 침입이 있어요. 이제 그 거란은 북서쪽, 여진은 북동쪽이었는데 이 여진이 침입을 해오면서 이제 윤관이라는 분께서 별무반을 창설하게 됩니다. 여진족을 잡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창설한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대를 통해서 여진족을 격퇴하게 되고 그 위치에다가 동북 구성을 설치했다. 이 흐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 윤관 이분은 여진족 킬러로 반드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문벌 귀족 사회가 발전하다가 점점 썩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거를 문벌 사회의 동요라고 부릅니다. 이 사회의 동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이자겸의 난. 요거는 이제 문벌 중에 가장 권력이 강했던 이자겸이 이제 난을 일으킨 건데 물론 진압됐습니다.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 전도운동. 서경에 있었던 세력인 승려, 묘청이 이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라는 운동을 벌였어요. 다만 이것도 좌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문벌 사회가 개선이 될 여지가 점점 사라지면서 썩어가니까 이게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한 방에 뒤집혀 버리죠. 그러면서 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무신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뭐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 경대승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권력 다툼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최충원이라는 분이 이제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씨 무신 정권의 시대가 열려요. 요게 약 60년 정도 가게 되는데 이 최충원, 최후 뭐 이렇게 이제 이어져요. 근데 이 최충원 다음에 나왔던 최후 이 정권 시기에 몽골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 침략 때가 최씨 무신 정권 시대예요. 그래서 요때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자라고 해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몽골군은 바다를 건너기가 어려우니까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은 강화도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대신에 한반도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항쟁을 벌이는데 대표적인 게 처인성 전투 같은 거예요. 이 처인성은 경기 용인 지역에 있죠. 여기서 이제 전투를 벌여서 몽골 장수를 사살하기도 하고 이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30년 가까이 항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제 힘에 그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개경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걸 환도라고 부르죠. 근데 이 최씨 무신 정권에 있었던 부대인 요 삼별초는 개경 환도를 반대하고 끝까지 항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요 삼별초가 강화도에서부터 항쟁을 시작해가지고 진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항쟁을 벌이지만 결국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좌절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원간섭기,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원나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고려의 항복을 받아냈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고려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가 쌍송 총관부를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설치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이 쌍송 총관부는 원나라가 고려의 북쪽 영토를 빼앗아서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설치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왕실이 격화가 돼요. 그 전까지 고려는 태조 말고는 다 종자로 끝나는 왕들이었어요. 뭐 정종, 목종, 숙종 이랬는데 이때는 이제 왕실이 격화가 되면서 충 무슨 왕, 뭐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이런 식으로 충자가 들어가는 왕으로 격화가 됩니다. 이 충은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려. 여인들을 계속 원나라에다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뭐 귀족들의 첩이 됐든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귀족층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 친원파 귀족들, 친원파예요. 그러니까 원나라에 빌붙어서 세력을 키운 그런 친원파 귀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 원간섭기가 이어지던 도중에 개혁군주가 나타납니다. 공민왕이에요. 이 고려시대에 출제되는 대표적인 왕이 세 분 정도예요. 태조 왕건과 광종, 공민왕, 이렇게 세 분입니다. 이 공민왕은 쌍송 총관부를 회복했어요. 아까 이제 앞서서 원간섭기 때 쌍송 총관부를 원나라가 설치했다 그랬죠. 근데 이 공민왕이 이 쌍송 총관부를 무력으로 공격해서 고려의 영토로 다시 회복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반원 자주 정책이라고 불러요. 원나라에 반대하면서 고려의 자주성을 드높인 정책이다, 이런 뜻이죠. 뭐 쌍송 총관부를 공격해서 회복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원파 귀족들 숙청, 혹은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등이 있는데, 이런 게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흐름상 이제 쌍송 총관부 회복이나 친원파 귀족 숙청,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내정간섭 기관이었는데 이 공민왕이 폐지시켜 버리면서 반원 자주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하나는 민생 안정에 관련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백성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은 땅을 뜻합니다. 불법적으로 잃어버린 땅도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공민왕께서는 신진사대부를 등용을 많이 했어요. 이 권문세족들의 그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층 신진사대부를 등용했는데 이 신진사대부는 당시에 새로운 학문이었던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리학자들을 등용을 하면서 이 권문세족들을 견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들은 공민왕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점점점 힘을 키워서 신흥 무인 세력, 요 대표가 되는 분이 이성계예요.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과 연합을 하면서 점점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조선 건국의 핵심 계층이 되는 거죠. 이 고려의 멸망 과정에서는 이제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을 명해요. 그래서 이성계가 요동을 정벌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가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위화도 지역에서 병력을 돌립니다. 근데 사실 이건 쿠데타인데 이제 병력을 돌리고 와가지고 개경해서 이제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서 이성계 등 신진사대부가 함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들이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과전법을 통해서 권문세족이 완전히 몰락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국 조선을 건국하는 핵심적인 세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중요한 내용들, 특히 왕건과 광종, 공민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